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최재성입니다. 조금 전에 채팅방에 제가 노션 페이지 링크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습 세션에서 사용하려고 정리해둔 데이터가 이제 압축 파일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압축 파일 안에는 이제 데이터 파일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뭐 기초 통계 분석하고 회계 분석할 때 사용할 제가 변수 정리한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전처리 파일하고 데이터 실습 때 사용할 분석 파일을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받을 파일은 이제 요거 하나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집 제공된 거를 제가 열어봤더니 제가 이제 중간중간 넣어놓은 이제 하이퍼링크가 아마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링크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다시 공유 드리니까 혹시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 중에서 본인들께서 좀 방문을 해서 살펴볼 만한 링크들이 있다고 하시면 요 슬라이드 버전을 사용을 해서 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도입부에서는 제가 그 데이터 분석을 바로 시작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앞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피약 관련된 활용 사례들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뒷부분에서 이제 간단한 사례를 저희가 스테타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해볼 거니까 뭐 파일 받으시면서 이제 제가 전달 드리려는 얘기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스테이타를 주로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이제 노동경제학,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론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피아 데이터 분석 방법 활용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피아 데이터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분석하려면 까다롭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기존에 이제 스타타를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툴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다른 데이터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구성은 처음에는 이제 사례 소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자료 확인하고 이제 그 바로 분석 몇 가지를 해볼 텐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료 확인하고 이제 변수 어떻게 제가 구성했는지 좀 간단하게 처음 피앗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스테이타는 사용 경험이 좀 있으시고 대신 이제 피앗 데이터는 이제 사용해서 분석은 해보지 않으신 분을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오늘 슬라이드는 준비를 했습니다. 분석 표본에서 만든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진 표본을 사용을 해서 다른 데이터들을 사용했던 방식을 적용을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지만 피앗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피앗 데이터에 적합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인 리패스트 패키지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조금 허용을 하면 제가 피앗 데이터 분석하고 뭐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이 첫 번째 세션 진행을 할 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아 데이터는 어디에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또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피아 데이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뭐가 궁금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본 거는 그 KCI에 들어가서 학술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KCI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피앗으로 검색을 했더니 약 70편의 논문들이 이제 게재가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각 논문들의 이제 메타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 나온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GPT 도움 받아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봤더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역량, 그래서 피앗 데이터가 제공해주는 이 역량 스킬들, 앞서 이수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문해력, 수리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같은 지표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노동시장, 그다음에 평생교육, 직업교육 관련된 항목들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학술지 아니면 연구자들께서 피아 데이터를 사용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토픽들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역량이나 스킬 관련된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보통 이제 교육 수준 같은 정보는 여러 데이터에 많이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실제적인 역량을 측정한 데이터는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피아시 가지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동시장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나 뭐 직업훈련, 교육 참여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리고 특히 그거를 국가 간 비교 연구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피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2025년 피아 탁술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주제인데요. 예, 저는 이제 노동 경제학을 하면서 성별 격차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피아 데이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직업도 중분류까지 제공을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역량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종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각의 직종 내에서 성별에 따른 역량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점이 이제 궁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PRC 이번에 2주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1주기와 2주기를 비교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진행이 되었을까를 살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제 2025년 피아 학술대회 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피아 데이터에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면 이제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한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성별 직종 분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디쯤에 속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남성이 더 집중되어 있는 직종이 있을 수 있고, 여성들이 더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보고 싶었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같은 직업군 안에서 역량 점수는 어떻게 분포하는가.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역량이 실제 업무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얼마만큼 매치되거나 미스매치됐다라고 인식하시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1주기, 2주기 조사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항목들과 관련되는 변수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은 이제 수리력 관련된 정보를 사용해서 뒤에서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슬라이드에 이제 나와 있던 그래프 두 개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위성 지수라는 걸로 덩컨의 상위성 지수를 측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성별 직종 분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진 않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인데 저희는 굉장히 심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특히 이게 재팬과 꽤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분류로 보든 중분류로 보든 상위성 지수가 조금 낮아져서 성별 직종 분리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과 관련해서 이제 뭐 좋은 연구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2026년에 이제 KDI에서 낸 보고서에 어떤 토픽이 있었냐면 이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이제 개선 방안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어, 뭐 직업 훈련을 덜 받거나 아니면 인지 역량 개선을 위해서 덜 노력하는가 이제 그 인센티브 측면을 좀 조명했던 흥미로운 보고서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왼쪽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제 1주기하고 이제 2주기의 수리력 그 이제 OECD하고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젊을 때는 수리력 평균 점수가 높다가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고 2주기 조사가 되면 그 갭이 더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피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피학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고연령으로 갈수록 영양 점수가 낮게 나타날까? 그리고 이것은 왜 시간에 따라서 더 OECD하고 격차가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러한 영양 점수의 변화, 그다음 연령대별 차이에 집중을 해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인지 역량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역량을 유지하거나 인지 역량을 더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조금 더 약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연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제가 그냥 제한된 시간 내에서 드리고 싶었던 이제 사례 소개가 되겠고요. 이제 이러면 이제 피아에 대충 어떤 정보들이 있어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지는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실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사실 이수연 박사님께서 앞에서 피아 데이터를 소개하실 때 동일한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죠. 근데 결국 오늘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이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피사와 마찬가지로 피아 데이터도 영양 점수를 플로저블 밸류라고 하는 이 10개의 스코어로 나눠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10개의 스코어로 제공되는 변수들을 잘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피앗을 분석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표본 틀이 복잡하기 때문에 리플리케이트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표준 오차를 적절히 보정을 해야지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방법론 그리고 그 표집 틀이 적절하게 반영이 된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디테일들은 이제 결국 OECD의 테크니컬 보고서를 잘 들여다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테이타든 R이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주력 패키지가 있다면 이미 OECD의 통계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함께 개발을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잘 활용을 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슈를 적절히 고려를 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결과표나 그래프도 작성하실 수 있다는 내용을 뒤에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실습을 하면 저희가 이제 스테이타를 처음 써보신 분들한테 이제 죄송하긴 하지만 스테이타가 제공이 됐으니까 설치를 하셨기를 바라고 스테이타를 켠 다음에 제가 드린 두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 패키지부터 설치를 하고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데이터를 열고 어떤 분석을 해보기 전에 필요한 거는 만약에 피앗 데이터를 여러분이 처음 사용을 해보신다. 그럼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구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어디서 구할 거냐? 네. 물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그래도 직접 받아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제가 제공해드린 조금 전에 업데이트를 해드린 슬라이드를 이제 노션에서 받으시면 여기 링크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PF라고 써져 있는 링크로 가시면요. 네, 혹시 예, 여건이 안 되셔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남겼으니까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뭐 바로 스테이터 파일을 한 번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바로 열 수 있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저희가 분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퀘스천에어가 있고요. 그리고 퀘스천에어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코리아를 받아보시면 이제 이 압축 파일이 넘어와요. 그래서 뭐 이걸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걸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열어보시면 이게 하나는 영어로 돼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어떤 데이터든 처음 접하시면 그냥 설문지를 한 번쯤 꼼꼼하게 읽어 보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설문지를 참고를 해서 어떤 문항들을 물어봤는지 이수연 박사님께서 앞서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섹션별로 좀 한 번쯤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여기 설문지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피아 데이터 퍼블릭 유즈 파일이라고 해서 PF 파일이 이제 링크가 여기 담겨 있죠. 그래서 어 물론 다운로드 더 데이터셋을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갈 텐데 이제 이거 전에 그 밑에 보면 두 파일이 하나 있고요. R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저희가 CSV 파일로 이제 잠시 후에 파일을 받을 텐데 받았을 경우에 이 두 파일을 사용을 하면 뭐 굉장히 가벼운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파일을 받아보면 이 압축을 풀면 여기 안에 있는 두 파일을 사용을 하면 여기서 받은 CSV 파일을 바로 레이블링까지 된 형태로 저희가 스타타에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타 기준이니까 요 두 파일, 압축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설사 이제 이 단계를 다 따라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이따 저희가 어널리시스를 하는 파트에 가서는 어차피 제가 만들어둔 데이터를 불러와서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루트를 타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운로드 데이터셋에 들어가면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OECD를 믿고 저희는 넥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를 잘 사용하겠다 이런 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인포메이션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걸 넣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이름 넣으시고, 세 가지 앞에 필수 항목만 넣으면 되거든요. 넣고, 아이고, 뭐 밑에까지 다. 네. 하고 이제 이메일까지 넣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네, 제가 제한된 시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초만 더 기다렸다가, 네, 입력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내려오시면, 예, 네, 억날리지 해서 필수 항목 체크하시고, 이제 서밋을 하게 되면요. 네, 됐고, 이제 PDF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실습 준비하면서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링크를 여러분이 어디다 복사를 해 놓으시면요. 처음부터 그냥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페이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서약하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타고 넘어오셔도 되는데, 그냥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이클 1하고 사이클 2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2주기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 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예, 한 하나 좀 번거로운 거는 이 국가별로 다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번거롭긴 하고요. 그다음에 SPSS, CSV, SES가 있어서 뭐 SPSS나 SE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은 CSV 로딩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지만 요새 스테이타에서도 다 SPSS나 세스 파일을 로딩이 되기 때문에 임포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CSV 파일 받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저희는 오늘은 한국 데이터 주로 사용할 거니까 한국 데이터 클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이슈는 이게 생각보다 다운로드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코리아하고 재팬하고 핀란드 이제 세 개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제가 해서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데이터 받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파일 형태로 국가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쭉 받으시면 된다. 번거롭더라도 이제 그거는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예, 다른 내용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할 내용은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력이라고 하는 이제 누머러시 스코어가 있고 그 플레저블 밸류 10개를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을 바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앞서 세션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간당 임금 자체에는 연속 변수로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당 임금 분위 10개의 분위로 나눠져 있는 그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게 그냥 연속 변수인 것으로 가정을 하고 간단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스테이터스 로딩을 하겠지만 표본은 한국 표본은 6,198명이 들어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25세 이상만 임금 근로자만 남기면 이제 3,174명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테이터 파일로 만들어서 드린 데이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실습 파일 다운로드 링크 여기다 넣어놨고 뭐 QR코드도 넣어놨긴 했는데 제가 어차피 앞서 채팅창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여기 뭐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종속 변수 꼭 그다음에 성별하고 연령대 좀 고려할 거고요. 교육수 좀 고려할 거고 그다음에 직종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서 정보를 추가로 했을 경우에 이제 수리력과 임금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최종 가중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복 가중치가 있어서 이제 이 변수들을 사용을 할 건데 사실 이 변수들을 저희가 직접 지정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리퀘스트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패키지가 이 변수들이 데이터에 들어 있으면 그것들을 로딩을 해서 적절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파트 3는 이제 분석 표본을 만들고 변수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반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피합 방식으로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이제 코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잠시 제가 옆으로 미뤄 두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스테이터를 써보신 분들은 이제 그 워킹 폴더 정- 변경하는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따가 본인이 받아놓은 그 압축 파일을 받으신 폴더로 이제 한번 그 경로 변환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나 먼저 보여드려 하려는 거는 이 제가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만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세 개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외부 에디터 사용해서 그냥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실습부터는 스테타 도 파일을 쓰겠지만 저는 이제 익스터널 에디터를 쓰는데 요게 이제 아까 받은 압축 파일입니다. 로딩하는 파일. 근데 이게 코드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파트가 뭐냐면, 예, 함수를 하는 겁니다. 함수를 선언은 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있는 요 파일 리스트를 얘가 다 인식을 해가지고, 그 지금 여기 세 개 국가죠. 그럼 세 개 국가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이제 뭉쳐서,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이제 어펜드를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실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그냥 스테타에서 할게요. 제가 스테타를 열어놨나? 네, 열어놨네요. 스테타에서 하고 제가 실습하려고 데이터를 미리 열어놔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 컨트리스에다 파일들을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임포트를 갖고 와서 예, 바꿀 건 하나도 없고요. 전체 블럭 잡고 스테타를 안 쓰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두 파일이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걸 열은 다음에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돌아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 패스를 입력하라는 거거든요. PUF가 있는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있는 폴더에다가 지금 CSV 파일을 다 넣어놨으니까 요 경로를 스테이터한테 알려주면 패스가 이제 이렇게 입력이 돼서 어, 순서대로 지금 이제 프로그램 FI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핀란드 거를 하고 있고요. 네, 하나 로딩하는데 1분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축으로 잠깐 내려놓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파일이 하나면 저보다 훨씬 빨리 끝나시겠죠. 나라가 하나일 테니까. 요즘 나라 하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재팬 하고 있죠. 그럼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압축 파일을 받으셨다면 파일이 세 개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피아 세션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스테타 파일이 하나 있고요. 데이터 파일이 DTA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클리닝 파일하고 이제 어널리시스 파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스테타 파일이고 이게 이제 어널리시스 파일입니다. 이렇게 들어 있죠. 이제 포리아 되고 있으니까 뭐 그 사이에 하나 열어보면 스테타 파일을 이제 스타타가 깔려 있으시면 그냥 그 압축품 파일에서 폴더에서 스테타 파일을 열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D, 그냥 D라고 하시면 이게 디스크라이브의 약자인데 이 변수가 너무 많네요. D, 줄였는데도 많은데 D, S가 이제 이 데이터를 디스크라이브 해봐 그다음에 short는 간단하게 해봐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금 근로자 3,174명이 있고 베리어블은 135개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가중치가 지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를 계산할 때 이제 필요한 가중치만 해도 지금 80개라서 변수가 135개 정도 지금 되는 상황. 그래서 저희는 다가 이제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네. 다 돌아갔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가가 세 개였으니까 해가지고 네, 데이터 변수명이 아직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여기 위에 두 번째 있는 country ID라는 게 각 국가의 아이디거든요. 해보시면은 데이터가 세 개였는데 이제 핀란드, 그다음에 재팬, 코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제 뭐 코리아 데이터만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country ID가 이제 코리아인만 뽑아가지고 남기시면 이제 코리아 데이터만 남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번호는 이제 410번 코드 값으로 보면 그래서 뽑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국가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활용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만 데이터를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로딩하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터로 각 국가별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딩 파트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뒤에 실습 데이터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생각해보니 여러분들께 직접 로딩을 안 하시면은 이 데이터가 없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만 남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남긴 데이터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CSV 파일을 한국만 받으셔서 로딩을 아까 스테이터 파일로 하셨다면 이제 요 데이터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국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리닝 파트에는 시간을 별로 안 쓸 건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처리 과정이 여러분들께서 늘 하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코드는 좀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딱 이 파트는 좀 해주셔야겠죠.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어널리시스 코드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16분 좀 남짓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세 개의 유저 리튼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테타를 설치할 때는 바로 설치는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유저들이 필요하면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있는데요. EST out, coefficient plot, 이제 리퀘스트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스테이터 써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16번 라인부터 27번 라인까지 이제 블록을 잡고 돌리시면 요 세 개 패키지가 이미 있으신 분은 설치를 그 중에서 없는 것만 이제 설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 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코드는 클리닝 파트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OECD에서 준 코드를 사용해서 로딩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샘플만 좀 남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임금 근로자만 남기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분석할 때 쓰려고 뭐 젠더 변수 피메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연령 변수 에이지 그룹으로 만들고 교육 수준 변수 이제 에듀케이션 3로 해서 로우, 미디엄, 하이로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직업은 이제 대분류로 해서 이제 1부터 0부터 9까지 이제 갖도록 변수를 생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이제 캐테고리깔 범주형 변수들을 나중에 분석할 때 조금 더 통일성을 갖도록 이렇게 각각이 더미 변수를 갖도록 이제 변수를 만드는 더미 변수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테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좀 낯설겠지만 특별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변수명 바꾸고 각각의 변수가 캐테고리칼인 경우에 이제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분석에 활용하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피앗 스테이터 세션 260707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닝 파트는 특별히 새로운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요거 설치만, 패키지 설치만 잘 해주시면, 이제 뒤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분석 파트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치를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과정을 놓치신 분은 다른 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뭐 경로 바꾸는 거는 데이터를 어차피 여러분이 여신 폴더에서 설정이 돼 있을 거니까 그걸 안 하셔도 되고 채팅창에다가 제가 패키지 설치하는 코드만 드렸으니까 이 패키지는 설치를 하셔야지 이제 뒤에 어널리시스 파트에서 진행할 실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리퀘스트 설치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리퀘스트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퀘스트 패키지는 여기 그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 GitHub하고 관련된 웹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이게 언제 생성이 됐고 언제 업데이트가 됐고 뭐 간단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 패키지는 이 피앗 말고도 피사나 뭐 탈리스 같은 여러 데이터셋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면 뭐 피앗 같은 게 있는데 결국 이제 신텍스만 여러분이 익히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텍스는 리퀘스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설정을 합니다. 저는 이제 피앗을 하니까 피앗이라고 당연히 쓰고 이제 콤마를 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명령어는 이런 거 없이 바로 뭐 리그레션 하겠다 그러면 알리지, 그다음에 서머라이즈 하겠다 그러면 서머라이즈 이렇게 쓰셨겠지만 이제는 콤마 에스티메이트 하고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돌리고 싶은 스타타 명령어를 이제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여러 국가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이제 바이 안에다가 컨트리를 넣어주면 여러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얘가 반복 작업을 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만 여러분이 잘 익히시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에스티메이트 가로 여는 것까지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스테타에서 수행하고 싶은 명령어를 넣어주면
얘가 반복 가중치, 반복해서 플러저블 밸류하고 가중치를 잘 활용을 해서 예, 반복해서 연산을 하고 최종 결과값을 산출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명령어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PV num이라는 게 이제 누머러시 스케일에 대한 변수들이거든요. 이게 1부터 10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리페스트에서는 요거를 골뱅이가 들어가는 자리가 1부터 10까지 숫자가 변한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데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V num 그러니까 수리력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10개의 플러저블 밸류를 잘 고려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 PV 넘 다음에다가 이제 골뱅이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저장을 하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아웃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스타타 파일을 넣어주면 스타타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다가 CSV 파일 넣어주면 이제 CSV 파일로 결과를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값들을 이제 다시 활용을 하시거나 정리를 해서 필요한 거를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피압 분석의 핵심은 리퀘스트를 잘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리퀘스트의 문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는 거의 이제 그 돌려보고 이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정도를 보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기초 통계표 만드는 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 통계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을 변수를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돌렸을 경우에 각각의 결과를 저장을 해서 저희가 스테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ESTab이나 아웃레그2 이런 거 사용해 보셨을 텐데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회귀 분석 테이블을 한 번에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실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표할 때는 그래도 코에피션트 플랫 같은 걸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회귀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코에피션트 플랫으로도 예쁘게 쉽게 그릴 수 있다. 하는 거를 저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물론 이 피앗은 이 리퀘스트를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여러분이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는 라인이 훨씬 더 길어지고 중간중간 이제 결과를 중간에 저장하는 뭐 스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스테타를 많이 안 사용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드린 코드들을 보다 보면 뭐 갑자기 뭐 로컬 베리어블 선언하고 갑자기 여기 막 그 스켈라 나왔다가 뭐 매트릭스 나왔다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겁이 나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결과를 좀 편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요. 결과 수치 자체만을 보는 거는 사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한 줄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초통계표 아래에 있는 코드들은 여기서 본 결과들을 여러 변수에 대해서 세대한 수작업을 덜 하게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뭐 팁이랄 것도 아니지만 제가 드린 코드도 그렇고 저도 코드를 작성할 때 생성형 AI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대두 파일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카피해서 붙이시고 GPT든 클로드든 이 생성형 AI한테 이제 셋업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요. 분석도 이 피아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피아 데이터를 사용하고 리퀘스트 패키지를 사용해서 어떤 분석을 해보고 싶어. 샘플 코드를 생성해줘. 이러면은 굉장히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네. 가끔은 오류는 나지만 이제 그건 우린 픽스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한쪽에다가 스타타를 띄웠고요. 다른 한쪽 이제 클리닝 파트 넘었고 여러분들께서 패키지 설치하셨을 것으로 믿고 어널리스 파트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된 데이터를 D 드라이브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D 드라이브 데이터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작업 경로를 D 드라이브 데이터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바꿀게요. 아, 이상하다. 잠시만요. 제가 스테이터를 두 개를 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코드로 다 해놨던 거라서, 근데 다만 중간중간 제가 몇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셔야지 나중에 고생을 덜 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D드라이브 데이터로 넘어왔습니다. 스테타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스테타가 열렸으면, 파일에서
오픈인가요? 네,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 압축하신 풀어두신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 그거 찾아가지고 피앗 스테라 세션 파일을 여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경로가 지금 여기 D 드라이브 데이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불러왔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오디너리 스타일 서베이 스타일 어널리시스라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이수연 박사님께서 앞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가급 하면 안 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이 PV 넘 1만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PV 넘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게 각각 이제 플러저블 스코어인 거잖아요. 제가 피아스를 하면서 놀랐던 게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리터러시 시험도 보고 누메러시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어댑티브 프로블럼 솔빙도 다 보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최대 두 개 모듈만 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임퓨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측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분포에서 가지고 온 숫자일 수 있어서 이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이제 10개를 잘 가중치를 10개를 잘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하나만 쓰는 걸로 이제 한다고 하면 첫 번째 거를 갖고 와서 나이브한 변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통상적인 이제 패널 데이터거나 아니면 서베이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probable weight 그러니까 확률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게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final weight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기 파이널 풀 샘플 웨이트 이제 요거를 써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민이 나오는 거고 네, 리그레스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중치를 적용할 때 이제 확률 가중치를 적용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셨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플라저블 밸류를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서베이셋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서베이 프리픽스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서랑 이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플라저블 밸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 웨이트를 잘 반영하지 못해서 스탠다드 에러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OECD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다라는 측면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피앗에 맞게 하는 것이냐? 네,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리퀘스트를 쓰는 거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헬프를 이제 해보시면 많죠. 내용이 많아요.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늘 그렇듯이 스타타 사용할 때 저는 밑에서부터 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이그젠플들이 쭉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뭔가를 가져다가 이제 분석에 활용하시면 되는데 결국 핵심은 이 글자 너무 작겠지만 피앗 데이터 선언하고 에스티메이트 안에다가 리그레션을 돌리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그다음에 결과를 뭔가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리절트 안에다 뭘 넣으면 된다. 그리고 리터러시인데 이것도 플러저블 밸류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골뱅이 써가지고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설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프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보시면은 예. 이게 지금 풀드라는 게 플러저블 밸류 값을 1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을 한 다음에 각각의 플러저블 밸류를 써서 나왔던 값들의 이제 평균 값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방식이고요. 평균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어, 변수 간 상관관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분위값 계산하는 거,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기존 스타타 명령보다는 포맷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계산해서 화면에 보는 건 훨씬 더 간단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복제 가중치 사용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스킵을 하고, 복제 가중치를 사용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는, 좀 처음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로컬 베리어블에다가 뭐 매트릭스 가져와서 거기서 엘리먼트 뽑아내고 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요. AI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각각의 라인이 어떤 작업하는지 조금 익히시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들을 아주 예쁘게 쉽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스태타 데이터 지금 이미 데이터셋을 만들었구나. DTA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네, 기초 통계를 뽑은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태타 데이터셋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추정치랑 이제 로어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 같은 걸 미리 계산을 해놓으면 이제 이런 걸로 디스크립티브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파트가 밑에 나와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파트인데요. 이 리퀘스트에는 사실 이 오버라는 옵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에이지 그룹이 지금 몇 개냐면요. 이 네 개 그룹이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게 이거를 연산을 한 번에 하고 싶으면 이 리퀘스트 패키지를 써가지고 한 번에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됐었는데 리퀘스트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장 최근 버전에서는 지금 컨포머빌리티 에러가 생겨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밑에서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AI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스테타에서 코드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드린 코드가 조금 길어 보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오버 옵션이 지금 버전의 리퀘스트 패키지에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 버전이 필요하시면 과거 버전을 좀 찾으실 수 있으시면 그 전 걸로 백해가지고 해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컴퓨터에 과거 게 있어가지고 해봤더니 지금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근데 아마 패키지가 픽스가 언젠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버를 쓸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짤 수 있는 코드지만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2, 3, 4, 5로 그룹별로 이렇게 네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좀 코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 AI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예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림을 이런 종류의 그림도 여러분들이 코드로 쉽게 피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리그레션인데요. 데이터를 새로 불러온 다음에 어, 리그레션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데사일에 대해서 그 누머러시 스코어에 대해서 돌리면 추정이 되고 추정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웃 파일을 이제 리퀘스트 m1.dt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께서 작업하시는 지금 폴더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스테타 파일로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네, 추정된 결과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요것들을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 결과들을 데이터 파일이나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제 인데 스테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EST 스토어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게 누머러시 스코어만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인적 정보를 추가를 했을 때 인적 특성을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 특성을 넣었을 때 해서 모델을 세 개로 만든 다음에 추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이걸 추정을 해보시면 네. 리그레션을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10번 돌리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트 웨이 사용해가지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도 보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이제 돌려놓고 이제 저희가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아니면 스타타 다른 창 띄워서 다른 작업하다가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감안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존에 ES 스토어링 했던 것처럼 해서 뽑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R스퀘어나 뭐 넘버 오브 옵저베이션을 테이블에 함께 수록하고 싶으시면은 약간의 트릭은 필요하긴 한데요. 뭐 이거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 AI랑 도움 받으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놓은 결과가 지금 스토링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ESTDIR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M1, M2, M3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M1, M2, M3를 호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 플롯도 이제 예쁘게 그리면 그렇죠? 바이베릿 했을 때는 수리력과 이제 그 데사일의 관계가 훨씬 더 뭐 스트롱했지만 다른 변수를 컨트롤하면 이제 그 변수들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요만큼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크기가 줄어드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조금 더, 제가 좀 뭐, 빨리 진행한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코드가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AI 도움 받으시면은, 또 설명을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저한테 좀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까지 해서 이제 파트 6이 끝났고, 이제 파트 7 참고사항인데 1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수연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OECD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풍부하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처음 피압 분석할 때 참고했던 거는 이제 게시스라는 곳인데 이게 독일에서 이제 피앗을 주로 다 다루는 곳들인데
여기서 이제 워크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R을 가지고 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NCS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뭐좀 더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예, 데이터 샘플 디자인이나 웨이트 베리언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 예, 슬라이드에 음성으로 설명을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타 유저가 아니다 본인이, 그러면 이제 R 유저다. 그러면 이제 R에도 R 리퀘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d survey라고 하는 또 패키지가 있어서 R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던 스테타 리퀘스트 패키지하고 유사하게 비슷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툴들을 잘 사용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코드를 보여드린 게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네, 그, 기존의 다른 데이터들 분석하실 때보다는 조금 코드가 길겠지만, 한번 짜놓으면 재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하고 분석 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피앗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